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몇 달 만인가요? 비트코인이 엄청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재무부의 바이백,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재매입하는 거를 2배 이상을 하겠다. 9월 9일부터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또한 이렇게 폭등을 하는 과정에 역사적인 엄청난 대규모의 숏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작년 10월 10일 역사적인 대청산이었다고 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서 이 쇼 청산이 나오니까 대규모 쇼 청산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쇼 스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상승하니까 또 더 많은 쇼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서로를 물고 들어가면서 연쇄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 상승의 메커니즘을 보여줬는데요. 오래간만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통 심리적인 저항선이다라고 하는 69K 이거를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600만이죠. 요게 이제 69가 대략 9,600선인데 그거를 지금 뚫은 상태입니다. 뭐 이것이 확실한 거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 반등의 배경,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서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전망을 내오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바이백이 나온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시점이 바로 직전이었죠. 지금 달러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거를 유동성 완화로 느낀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달러 지수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 값은 또 어떻습니까? 금. 지금 그 발표가 나니까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즉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유동성이 완화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은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은가격 보십시오. 엄청나게 또 올랐죠. 요 시간 동일한 시점이에요. 무슨 딜레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10년물 국채금리 이따가 뚝 떨어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30년물을 한번 봐보시죠. 요 시간 뚝 떨어지죠. 지금도. 5.31까지 갔던 30년 금리가 지금 5.197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무부가 선포한 결정한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바이백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한 것을 시장은 채권금리의 안정화, 즉 인하 및 유동성 완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고 믿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달러 지수에서 금 지수에서 은 지수에서 10년물 금리에서 30년물 금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고요. 바로 또한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이게 단순히 심리가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이 움직인 겁니다. 실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요. 정말 진지하고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이 향후 이러한 그 에너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후퇴할 것인지 또 언제 다시 부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게 60일 이평선이거든요. 60일 이평선 위에가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단기 이평선인 20일 이평선 위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20일 이평선이 지지해주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냥 반나절 반짝하다가 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기 위해서 급등하게 된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아시는 것처럼 국채 바이백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바이백을 할 때 바이백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장기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왜 사야 되느냐? 지금 너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10년물이 지금 뭐 4.7까지 갔었고 30년물이 5.3까지 갔었습니다. 너무 높죠. 이래 갖고는 무슨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너무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금리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하고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장기 국채를 바이백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거를 할 때 1회당 20억 달러 이하만 할 수 있었어요. 20억 달러 이하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9월 9일부터는 그다음에 11월 4일까지 최소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이때는 20억 최대 2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최소 40억 달러니까 최소 2배가 는 거예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렇게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10년물, 30년물 부채금리 뚝뚝 떨어지고 막 1%, 2% 가깝게 떨어지고 금값 폭등하고 은값도 폭등하고 달러 지수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11월 4일에는 그때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이게 지속될지 말지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채권 문제를 베센트 장관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T빌이라고 하죠. 단기 채권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장기 채권을 이렇게 2배 이상 늘린다는 건 뭐냐면 장기 채권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단기 채권을 파는 돈으로 메꾸겠다는 거니까 뭐냐면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으로 지금 손바꿈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어떻게 돼요? 재무부 지갑에 있던 돈들이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달러를 새로 찍어내는 그런 양적 완화, 연준이 하는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전 부릅니다. 스텔스, 잘 모르게 숨겨진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를 새로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재무부가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 이거를 푸는 거예요. 어차피 겸사겸사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더 늘리겠다는 거라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새로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모아놨던 돈을 푸는 거니까 효과는 비슷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연준의 양적 완화보다 재무부의 이 채권 발행, 재매입, 또 발행 이런 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아온 게 통계에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뭐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통계를 찾아봐도 오히려 연준의 QE보다는 재무부의 이런 스텔스 QE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게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반응을 한 거는 원래도 그랬던 반응을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뭡니까? 요 국채 매입 확대에 힘입어서 연말에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10만 달러도 가능하다. 그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효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물 시장에서의 급등과 그로 인한 선물 시장에서의 숏 청산, 그 다음에 숏 청산이 되니까 또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숏 포지션이 다 청산되고 이런 식으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속화시켰던 그런 정형적인 에너제틱한 반등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27억 달러에 달해요. 이게 작년 126K까지 갔던 비트코인을 폭락을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인 10월 10일 그 역사적 대청산의 기록을 또 깼어요. 이때는 24억 달러였는데 오늘은 27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 청산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신 거꾸로였죠. 이때는 롱이 청산됐었던 거죠. 롱이. 그래서 급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에너지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사실은 실물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매입하는 거, 적립하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물 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의 그런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대폭등 서사의 완성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부분을 긁어줬어요. 뭐 당장 현실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좀 따뜻하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요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으로 어때요?
한편으로 연준은 재무부와 달리 회의록을 오늘 새벽 3시에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물가 인상을 막는 게 우리 연준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에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매파적 분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재무부는 유동성 완화로 가려고 하는데, 스텔스 양적 완화로 가려고 하는데, FMC 연준은 어떻다? 긴축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정책적 방향이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재무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연준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엑셀레터를 밟고 왼쪽 다리는 브레이크를 밟는 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다. 근데 현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재무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금이 손을 들어줬고 달러가 손을 들어줬고 은이 손을 들어줬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손을 들어줬어요. 일단.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꺼지지 않고 이 재무부의 채권을 통한 이 재정정책, 그다음 채권 정책과 연준의 금리를 통한 유동성 정책이 현실에서 앞으로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이번 대상승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의 하나의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9월에 금리 동결된다 해도 11월, 12월에 어쨌든 무리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등의 에너지는 사실 꺼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3개월 동안 3개월 내 최대치의 자금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순유입됐습니다. 거의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에너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물이 있는 거예요. 재무부의 바이백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준 얘기를 한 것처럼 몇 가지의 변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연준이죠. 연준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월 9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9월 9일부터 바이백이 시작되는데 최소 40억 달러잖아요. 근데 최소니까 40억을 하느냐, 60억을 하느냐, 막말로 100억을 하느냐, 100억 달러를 하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또 두 번째 변수가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지속성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11월 4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걸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은 시기를 만났고요.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수 이런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계속 예를 들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 우상향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한 10월 9월 말 10월 정도에 한번 꺼지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번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한번 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장기 채권을 바이백이 하죠. 게다가 2배 이상 한다라잖아요. 최소 2배 이상.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 돈. 비용은 어디서 나요? 뭐로 충당합니까? 또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어떤 채권? T비ll. 단기 채권으로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단기 채권으로 발행해서 얻은 그 돈을 그 지갑으로 들어온 돈으로 이거를 장기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편으로는 단기 자금 시장은 좀 목마르겠죠. 이 부분이 변수가 돼서 한번 푹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조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양적 완화의 의미를 갖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길게 보면은 장기 채권 재매입하는 거랑 맞물려서 양적 완화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지만 당장 한두 달, 두세 달은 이게 비트코인의 단기 자금 쪽의 유동성을 목마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9월 말에서 10월 때 한번 세게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걸 우리들도 좀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CVD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고래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고래라고 볼 수 있는데, 고래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변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요게 이제 상어 정도입니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그룹인데,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지금 4시 기준으로 지금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예전에 뭐 저랑 CVD 차트 보시면서 직접 목격하신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장을 가장 지배적인, 시장 지배적인 두 그룹, 고래 그룹과 상어 그룹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지금 중소규모 투자하는 그룹들은 점점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불만입니다.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바로 뭐 고래나 상어 쪽에서 확 빠져나가면 어 그냥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의 강점은 고래와 상어가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는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오후 4시인데요. 하지만 약점은 중소형 그룹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약하다는 거. 매수세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시장 지금 현재 차트상의 약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무리 모든 조건들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재무부의 그 채권 QRA라고 하죠. 채권 발행 계획 자체가 9월 말에서 10월 요때 한번 푹 꺼지는 그런 스케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당장 뭐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그런 전망도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의 영상은 내일 또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